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요국 증시를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뭐 독일 다우지수, 나스닥 다 2%대 올라갔는데 우리가 좀 밀렸고 대만도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죠. 이슈를 보면 중앙은행장들이 좀 센 발언을 하긴 했지만 미국의 주요 지표가 잘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가 된 점이 좀 긍정적으로 글로벌 증시에는 영향을 줬고, 특히 이제 애플이 신고가 기록하면서 미증시를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좀 했죠. 어쨌든 주요 금융 지표들을 보면 대체로 다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플러스 났다라는 것 자체가 경기 침체 우려가 진정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좀 긍정적으로 보였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외국인들이 매도하다 보니까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6월 전체로 보면 역시 우리나라가 조금 부진했습니다. 코스피는 아예 마이너스였고 코스닥은 조금 올라가는 정도였는데 그 사이 일본 7.5%, 나스닥이 6%대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는 숨고르기,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좀 양호한, 중국은 부진했고 뭐 이런 흐름이 6월 전체적으로 이어졌고 지난주에도 좀 비슷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슈를 보면 이제 금리에 대한 판단이 좀 남아있죠. 우리는 일반적인 투자들은 0.25%포인트 올라갈 거다. 근데 연준에서는 2번 올릴 거야. 근데 사실 그 변차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가지고 쓸데없이 씨름할 이유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차이를 두고 괜히 재료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경기에 대해서는 미국은 경제 지표가 생각했던 것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잘 나오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경기 부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조금 이슈가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중국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표상으로 보면 당장은 경기 침체는 없구나. 최근에 뭐 G2, 미국 중국의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완화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이슈로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옵니다. 뭐 잠시 후에 숫자로 전망치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거고, 이것과 맞물려서 외국인들이 과연 돌아올 거냐.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인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7월 초에는 좀 돌아올 거냐, 이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이 좀 미국 같은 경우 좀 안도감을 가졌던 게 여러 가지 어떤 경제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물가 지표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PCE 물가인데 PCE 물가가 떨어지는 각도가 되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근원 물가가 이렇게 안 빠지고 있다, 그나마 에너지 가격을 빼고 나면 뭐 유가가 계속 빠질 일은 없으니까 그걸 빼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부터는 하락 속도는 더딜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반면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요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가격을 높이기는 이제는 어려워질 거다, 이게 좀 맞서고 있거든요. 어쨌든 투자들은 당장은 지표가 좀 내려가고 있다라는 점에 조금 더 안도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적으로 또 보면,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제가 혼자 알아낸 거기 때문에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좀 뭐 딴 데서 이렇게 데이터로 나온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작년도 말부터 S&P 500 지수가 주봉에서 200주선을 깨고 회복되고 나면 1년 이내에 그 선을 다시 깨러 내려가진 않는다, 웬만하면은. 그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악재성 나올 때 제가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뭐 이걸 능가할 정도, 그때 이걸 깨고 내려갈 정도 상황 정도의 악재는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뭐 1년 정도라고 본다라면 적어도 이제 3분기까지는 이거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큰 하락장 나오고 그때 회복됐을 때 또 이 자리구나, 그때 가서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 일봉입니다. 상당히 여러분들이 힘드셨을 거예요. 6월에 6월 1, 2주차 정도를 제외하고는 계속 흘러내리는 형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게 60일선에서는 이렇게 튕겨 올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61선에서 이렇게 튕겨서 이번에서 어쨌든 버텨낸 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고점, 요번에 이제 지지가 되고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저점과 고점의 3분의 1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깨져서 내려가면은 조금 이제 절반 정도까지 밀린다라는 건 이론적인 거고, 사실은 더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거보다 더 아래로. 근데 다행스럽게 61선, 그러니까 61선이라는 거는 세 달, 한 분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한 분기 동안 끌어왔던 시장의 이슈를 깰 정도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최근에 좀 부진하긴 해도 일단은 이런 정서가 가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 해석은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근처에서 이제 지지되고 돌아서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졌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을 좀 복기를 해보면 지난주 미국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빼고는 다 올랐습니다. 네, 웬만한 주요 종목 중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실적은 되게 잘 나왔는데, 그러니까 중국 걱정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 걱정을 하는 바람에 마이크론이 제시했던 실적 전망치가 틀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좀 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자동차주가 좀 괜찮았고, 그거 이외에는 대체로 다 부진했습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밥 정도 되면서 지수를 버텨낸 정도라고 봐야 되고, 코스닥 쪽에서는 더 심했죠. 예, 일부 반도체 종목들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코스닥도 좀 지난주에는 부진했는데, 아예 이제 6월 전체로 좀 업종별로 봤더니 코스피에서는 운수장비, 이 운수장비는 자동차하고 조선입니다. 여기가 강했고, 운수창고는 해운, 항공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어 나르는 산업, 그다음에 철강주가 상대적으로 견조했다라는 거는 아마 이거는 해운주하고 맞물려고 중국이 경기 부양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좀 맞물려서 움직인 측면도 일부는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좀 강했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강했고요. 그 외 오락문화는 엔터, 디지털 콘텐츠는 게임, 그다음에 이제 제약, 화학은 뭐 화장품 관련주가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일반 전기전자가 2차 전지고, 금속은 뭐냐면 조선 부품주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와 조선 부품, 뭐 풍력, 뭐 이런 류의 일부 종목군들 정도만 괜찮았고, 코스닥은 6월에는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10주 연속 매수했다가 2주 연속 매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규모는 전주보다는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매도 규모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순매도 2주 나온 건 좀 기분이 나쁘죠. 근데 지난주 글로벌 펀드 보면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이머징 시장 쪽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조금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유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대대적으로 매도할 동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난주 특징은 우리나라만 매도한 게 아니라 대만을 제일 많이 팔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중국을 좀 비슷하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전체적으로 그냥 쉬어간 건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매도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또 퍼부은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일단 한 발짝 물러서서 좀 지켜본 것 같은 느낌.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외국인들 월별 매매 동향을 보면 되게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데이터 뽑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분기의 마지막 그러니까 분기의 마지막 달에 매도를 좀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9월, 12월, 3월, 6월이 분기의 마지막 달이잖아요. 근데 이때 매도를 해요. 근데 유일하게 매수한 게 올해 3월인데 2,882억 원 매수했잖아요. 근데 저 때도 마지막 3일 전까지는 순매도였어요. 한 8천억 정도. 7, 8천억 정도 순매도였다가 마지막 이틀 거래일 동안에 1조 원 매수해가지고 저게 매수로 뒤집어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분기 마지막 달에 좀 매도하는 독특한 패턴이 좀 있었다. 이번에도 그런 건가?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종목들 뭐뭐 매매했나 봤더니 외국인들은 전차 쪽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코스피는 매도했지만 삼성전자를 거의 7천억 원 가까이 매수했고요. 기아와 현대차를 2천억 정도, 모비스까지 합치면 한 2,400억 정도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현대 오토에버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차 군단에 집중을 한 편이고, 기관도 자동차, 보면 모비스, 현대차, 기아, 글로비스 뭐 이런 식으로 현대, 위아, 뭐 오토에버,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 좀 많이 들어간 편이었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제법 매수했죠. 인버스나 매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을 봤더니 외국인 투자들은 어떤 코스닥에서 업종별 특성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진 세미캠이 매수로, 이게 한때 뭐 무슨 소부장 이제 뭐 어떤 이슈 때문에 일본 업체 개방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빠지기도 했던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동진 세미캠이 매수 들어와 있고, 근데 잘 보시면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을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좀 돌았다 이런 느낌이고, 기관 같은 경우는 딱 봐도 IT 계열의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범 IT로 엮어서 보면 뭐 리노공업, SFA, 동진세미캠, 하나마이크론, 두산테스나 심텍, 주성 엔지니어링, 하여튼 밑으로 쭉쭉쭉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기관 쪽은 일단 IT 계열, 반도체 계열의 종목들을 좀 많이 담았는데, 이게 이제 분기 마지막에 그냥 수익률 관리인지 아니면 이제 하반기를 겨냥한 주도주
재편에 따른 선취매인지 이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기관들 움직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 정리를 해보면 양호한 경기. 근데 이거는 달리 말하면 고금리가 이어질 거다. 그래서 여전히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변동성은 나타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제 침체가 당장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하락장으로 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종목 장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 버블 논란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뭐 PER 몇 배니 뭐 12개월 예상 PB 대비 몇 배다 뭐 이런 것들 막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안 빠지는 거는 지금은 포모 현상. 그러니까 내가 소외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걱정 때문에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조금 더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좀 추가적으로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번 주에 미국의 고용 지표도 있지만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공개가 될 텐데 예상치는 매출이 대략적으로 62조 원, 영업이익은 2천억 원. 최근에 영업이익 9천억 원 주장하는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보다 뭐 좀 좋게만 나오면 상반기 바닥 하반기 회복으로 좀 힘이 실릴 수 있고 그 이후에도 과연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줄 거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3분기에 반도체, 조선, 해운, 자동차 이쪽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에 좀 변화가 생기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7월의 데이터를 좀 보면 그러니까 미국은 7월에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950년 이후를 볼 때, 그 다음에 뭐 최근 20년, 최근 10년 대체로 보면 이제 7월에는 증시가 좀 강했던 경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미국 대통령 임기 이제 있을 때 3년차에 7월엔 어땠나 봤더니 상승 확률 61%에 1.2% 정도 올라갔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미국은 7월에도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여요. 우리는 어땠나? 제가 봤더니 최근에 10년 동안 봤더니 반반이었습니다. 올라갔던 해 반, 빠졌던 해 반반이라 그러니까 특별하게 경향성이 있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증시는 미증시 분위기 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좀 큰 흐름상으로는 7월 증시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증시가 7월에 빠졌던 해는 대체로 어떤 거냐면 1월부터 6월까지 쭉 하고 밀고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올라갔을 때 조정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쭉 밀고 올라간 건 아니어서 뭐 엄청난 조정이 나오거나 그런 데이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등할 확률이 이전 패턴으로 보면 조금 더 높긴 한데 근데 이건 뭐 그냥 통계가 그렇다라는 거니까 이제 어떻게 돌아갈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얘기 좀 하려다가 뭐 그냥 요걸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우리나라 이제 분기 이거는 이제 항상 저만 보여드리는 차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기 차트입니다. 분기 차트. 분기 차트에도 어떤 경향이 있냐면 60선을 찍고 올라갈 때 60선을 깨고 올라가든 찍고 올라가든 이렇게 되면 웬만하면은 예전에 그 하락이 시작되기 전 고점까지는 회복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사실 이대로 가면 이번 상승 사이클의 마무리는 엄청나게 높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통계적으로 보면은 요 60선까지 깰 정도로 엄청난 하락장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돌아설 때는 제법 회복력을 보였다. 그래서 지금 쉽게 뭐 2600, 700 여기가 끝은 아닐지도 몰라 이런 통계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오면 이게 의미가 없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침체 관련된 데이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좀 잘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특히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